병원으로 여성이 실렸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실렸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증상을 찾을 수 없었고 진통제를 주었죠. 그렇게 얼마간 입원해 있던 그녀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패기카. 플로리다주 작은 마을인 알투라스의 오렌지 그로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호수와 목장, 그리고 오렌지 숲 사이에 있어 사람이 적고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었죠. 그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이 조지 트레팔과 아내 다이아나 카 박사였습니다. 다이아나는 정형외과 의사로 굉장히 똑똑했고 남편 조지 역시 화학자로 굉장히 똑똑해 두 사람 다 맨사에 속해 있었죠. 사람들에 따르면 다이애나가 조지를 자기 말에 따르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 집 말고 주변의 이웃은 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조용한 곳에 패기가 얼마 전 남자친구 파이와 결혼을 해 그곳으로 들어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1988년 10월 23일 패기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식당에서 퇴근을 하고 왔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이상해, 몸이 안 좋고 발이 너무 아파 라고 했는데 아들은 엄마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발이 아픈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렇게 아픈 것과는 좀 다르다고 알렸죠. 그리고 그녀는 소파에 눕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고 아들이 말하는 것에 대답도 못할 정도로 아파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그녀가 병원으로 실렸던 것이었죠. 그녀의 증상은 메스꺼움, 가슴과 온몸의 통증, 호흡곤란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3일 동안 검사를 받지만 특별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너무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며 패기와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고 점점 호전되었기에 그녀를 퇴원시켰습니다. 확실히 치료를 받고 돌아온 패기의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잠깐은 말이죠. 그녀는 곧 다시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또 패기가 병원으로 갔는데 곧 아들 트래비스와 듀언이 발에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었죠. 1988년 10월 30일 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의 상태는 더더욱 심하게 악화되었고 구토를 하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좀 견딜만해지자 그들은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죠. 그들이 본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 있고 40kg으로 보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기는 말을 할 수 없어 메모로 발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다 결국 코마에 빠지고 맙니다. 의사들은 병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엇 때문인지 발견을 합니다. 독이었죠. 패기의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며 눈치를 챈 것인데 이 독이 탈륨일 것이라고 판단됐고 이 사실을 가족과 수사를 맡은 경찰들에게 전달합니다. 탈륨은 독성 있는 물질로 예전에는 쥐약에 활용됐으나 암을 유발한다고 조사되며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중독이 되면 뇌, 신장, 심장 근육에 축척이 되고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 이것을 섭취하게 됐을까? 그래서 처음엔 지하소염을 염두에 두고 특정 우물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최대한 조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약과 살충제도 의심하며 조심을 알렸죠. 사건이 발생한 집도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코카콜라병을 발견합니다. 3병은 가득 차 있는 병이었고 4병은 이미 비어 있었는데 이것을 연구소로 보내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빈병에서 탈륨 잔류물을 발견했으며 가득 차 있던 3개의 병은 뚜껑이 제거됐다가 다시 끼운 흔적이 확인됩니다. 그 콜라들에서도 잔류물을 발견했죠. 여러 화학물질을 콜라에 넣어 실험한 결과 그것들은 변색을 시키거나 거품을 일으켰죠. 그런데 발견됐던 콜라에선 그런 흔적이 없었기에 분명 용의자는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제품 변조는 연방 범죄이기에
FBI가 합류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패기와 파이의 관계가 결혼 6개월 만에 굉장히 나빠졌고 그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존중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역시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광산에서 일을 했기에 화학약품의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신문을 봤던 파이는 경찰에게 메모 하나를 건네줍니다. 아마도 범인으로부터 온 걸 거라는 메모라면 말이죠. 내용은 너희 가족들은 플로리다주에서 영원히 떠나. 안 그러면 2주 후에 다 죽을 거야. 이건 농담이 아니야. 라는 글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이 메모는 패기가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받은 것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혹시 몰라 아이들에게 경고만 하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파이가 용의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모를 꾸며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탈륨을 소량 섭취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경찰은 시야를 넓혀 어떤 이가 이 가족들 전체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누군가 가족에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을지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끝에 패기 가족의 이웃 조지와 다이애나에게도 시선이 쏠립니다. 패기 가족에 따르면 조지 트레팔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판이었죠. 그는 독학으로 화학을 공부해 1975년 나쁜 약을 제조해 팔다가 잡혀 유죄를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내 다이아나, 남편 조지는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원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이사해와 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웃집의 패기의 집은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폭죽이나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빈번하게 싸움이 벌어지곤 했던 거죠. 그때마다 패기는 죄송하다고 중재를 하려 했답니다. 형사는 그 집에 찾아가 패기 가족에 대해 질문을 했고 조지는 투덜거리며 진짜 사소한 것들을 굉장히 길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형사 수자는 그를 감시하며 그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모든 것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다른 형사들은 그녀에게 조지가 사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차량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오랜 시간 감시하지만 특별히 연결시킬 무언가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그와 친해지는 방법을 택합니다. FBI를 통해 그의 성격을 연구를 했고 사회 부적응, 비겁한 사람이며 아내 다이애나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분석합니다. 수잔 형사는 셰리 그윈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남편과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겪은 사람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3일간 이루어지는 맨사 모임에 참여를 해 그에게 접근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그가 아내와 이사를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수잔 형사는 얼른 자신이 그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로부터 초대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그 집에 초대를 받아 집을 둘러보았지만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의 것들은 안타깝게도 없었기에 발을 돌려야만 했죠. 그와 친해지기 위해 몇 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러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싫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도 싫어요. 라는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은 그가 패기 가족을 해하려 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보기엔 패기 가족은 자신보다 수준이 떨어졌고 늘 시끄러워 다툼이 일어났었죠. 그의 이 말은 충분히 패기 가족에게 대입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수잔 형사가 집을 둘러보고 한참 뒤 다이애나와 조지가 이사를 했고 수잔 형사가 내가 그 집에서 새를 얻어 살겠다 라고 말하고 월세를 지불한 뒤 경찰은 그곳을 수색합니다. 크게 이렇다 할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FBI는 차고 안에서 찾은 작은 병을 연구소로 보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수잔은 FBI 연구소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차고 안에서 찾았던 그 작은 병에서 탈륨을 발견했다고 말이죠.
1990년 4월 7일 그는 체포되었고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들은 경찰 매뉴얼과 독 관련 서적 등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조지 트레팔은 종신형거래에 응하지 않고 재판을 합니다. 수잔 형사는 그동안의 시간 동안 겪었던 조지에 대해 증언을 했죠. 조지의 변호인은 아내 다이아나를 용의자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배심원들은 15개의 혐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최종적으로 1991년 3월 16일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조지 트레팔은 항소를 계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멘사 회원 자격은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 다이아나 박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2018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게 수잔 형사가 잠복 수사를 하는 동안 조지 트레팔은 이사한 새 집에 던전을 만들었는데 방음이 완벽하게 되고 중앙에 나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해할 그런 목적의 방이었던 것이죠. 수잔 형사와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그날, 그는 그녀에게 2번이나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수잔이 형사라는 것을 들켰던 시점이라고 하네요. 만약 그녀가 정말 수사를 위해 그곳에 따라갔었더라면 어쩌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오만방자했던 이웃집의 미치광이 때문에 패기 가족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패기의 두 아들은 이번 6개월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패기는 깨어나지 못하고 1989년 3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패기가 부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던 수잔 형사와 그녀의 동료 형사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